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을 복용하는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씩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걸 통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비타민을 받게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타민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은 수많은 비타민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이 비타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서 들어가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오늘은 그거에 앞서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비타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비타민을 사게 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캡슐 제제하고 정제죠. 차이는 뭐냐면은 캡슐은 가루 성분의 비타민을 캡슐화된 거에 안에다가 감싸 놓은 거고요. 이걸 따면은 가루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정제라는 개념은 이 가루를 뭉친 건데 압을 준다고 뭉쳐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뭉치는 과정에서는 고용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용제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타민C도 제가 정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비타민C를 뭉치는 고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용제가 들어간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캡슐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또 캡슐도 종류가 많은데 식물성 캡슐을 만든 게 있고 동물성 캡슐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동물성 캡슐에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어요 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식물성 캡슐과 동물성 캡슐의 장단점이 있어요. 식물성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큰 단점은 얘는 산패가 빨라요. 그래서 보관하고 유통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핸디캡이죠. 왜냐면 유통을 하고 있는데 한 몇 달 지났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상했다는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반품받아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유통을 하려면은 한 1년 전후까지 이게 밀봉된 상태에서 유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동물성 캡슐은 좀 더 오래 버티지만 식물성 캡슐은 아무래도 산패가 빠르다. 그래서 단점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 돈피제제나 우피제제를 쓰게 되는데, 그래도 들어가면 위장에서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까지 걱정하면서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일단 정리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양제를 많이 받았는데 한 3분의 1은 캡슐이고 3분의 1은 알약일 거예요. 정제. 그 얘기는 물로 기준 잡았을 때 물에서 뜨냐 물에 가라느냐 차이죠. 이것 때문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먹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찾아보시면은 약 삼키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벌써 한 4, 5년 전에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약 먹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입에다 넣고 먹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면은 앞에 물이 있고 이쪽 뒤에 캡슐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하고 가까워지죠? 그럼 물을 삼킬 때 캡슐이 먼저 넘어가서 물이 넘어가니까 잘 넘어가겠죠. 근데 캡슐을 입에다 놓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버리면은 물은 뒤에 있는데 캡슐은 앞에 뜨니까 당연히 물을 꿀떡하면 물은 넘어가는데 캡슐은 입에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먹어요. 그래서 캡슐과 정제를 같이 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따로따로 먹는데 캡슐은 고개를 숙인 다음에 들면서 먹는 거고, 정제는 고개를 뒤로 제낀 다음에 얘가 가라앉으니까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꿀떡하면은 정제가 먼저 넘어가고 물이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캡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자꾸 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식도가 마른 상태에서 먹게 되면 위벽에 잘 달라붙으니까 물을 한 모금 살짝 적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넣고 꿀떡하면은 좀 더 잘 넘어가고, 꿀떡한 다음에도 물을 몇 모금을 더 마셔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제는 그나마 무거우니까 잘 내려가서 캡슐보다는 물의 섭취량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으면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캡슐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제는 가라앉기 때문에 위벽에 달라붙을 수 있어서 얘는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구별한다면은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먹어도 상관이 크게 없지만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는 얘기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좋다. 왜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질 용해성이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방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내가 먹었던 지용성 비타민이 기름에 잘 녹다 보니까 그거하고 흡착을 해서 더 흡수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용성 비타민이 연질 캡슐을 만드는 이유가 겉에는 말랑말랑한데 안에는 액상이잖아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넣은 거죠. 근데 어떤 비타민들은 그냥 가루로 만든 게 있어요. 지용성인데도. 그럴 때는 음식을 먹고 나서 먹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
좋아지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은 비타민C 물을 태워놓은 거 말고도 따로 캡슐화 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대여섯 종류를 아침에 그냥 공복에 먹습니다. 근데 공복에 먹어도 저는 위장장애라든지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자기는 위장이 좀 튼튼하다 이런 분들은 공복에 캡슐 먹으면 되고요. 나는 위장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먹는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양이 많으면은 그걸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식간에도 먹고 식후에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분할해 주면은 훨씬 더 부담이 없을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위장 관련된 영양제들을 저희들이 좀 따로 드리기도 하거든요. 헬리코박터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러면 소화 효소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 점막 영양소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산이 부족해지면 얘를 촉진해주는 위산 촉진제가 들어가는데 얘가 좀 문제겠죠. 왜냐면은 공복에 먹게 되면은 얘가 산을 잘 만들어주게 도와주다 보니까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산이 나와버리면 속이 더 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제들은 식후에 먹는 게 맞겠고, 소화 효소제에 관련된 또는 위장 점막 영양제에 관련된 거는 공복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먹을 때는 요거는 공복에 먹고 식사 후에 베테인 HCL이라든지 위산 촉진제는 식후에 먹어도 된다. 아니면 식간에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능학적으로 영양제 드릴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제제는 제 기억에는 독특한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식전 식후 구별해가지고 부담되지 않는 범위의 개수로 나눠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끼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끼 먹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생활 습관에 맞춰서 내가 받은 영양제를 쭉 나열하신 다음에 캡슐은 캡슐대로 구별하시고 정제는 정제대로 구별하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식사 후 전후로 해서 내가 어떻게 나눠 먹으면 좋은지를 개별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는 영양제를 드시다가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반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는 경우라면은 반품도 받아주고 교환해드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비타민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길 때마다 의사하고 상의해서 실제 그 비타민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본인이 판단하기가 힘드시니까 그거는 기능의학자한테 맡겨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걸 찾아줄 수 있겠죠. 이 비타민 속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환자분은 이걸 먹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없는 다른 걸로 바꾸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일단은 큰 그림으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비타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연주의로 완전히 치우친 분들은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이 충분하니까 나는 음식만 먹지 비타민도 합성으로 만든 거고 이러면서 인공적으로 만든 비타민의 영양소를 먹는 게 인체에 좋을 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과학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일부분은 맞지만 많은 부분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보고요.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을 거라면은 비타민을 제가 안 드리죠. 음식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양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그러면서 자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니까, 비타민 D만 해도 햇볕만 본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위도에서는 햇볕만 보고 열심히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만드는지. 바닷가에서 어부들 열심히 얼굴 타가면서 일을 해도 만드는 약 해봤자 5에서 10밖에 못 만들고요. 노가다 한다고 바깥에서 곡괭이질하고 얼굴 꺼멓게 타가지고 일을 해도 검사해보면 결핍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바깥쪽에서 섭취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한테 맞는 비타민을 먹었을 때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비타민은 꼭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근데 무조건 좋다고 다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비타민을 찾아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